고독이란 마치 배가 항구를 떠나 바다를 표류하는 듯한 외로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자신을 알 수 있고 또 이 아름다운 지구에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지 어디를 향해 가려는지 알게 해주는 좋은 기회이다. 사람은 고독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느낀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혼자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저는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라서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참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처럼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지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고 외롭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랬던 제가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혼자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들,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 자신과 좀 친해지면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더라고요. 누군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과 함께 혼자만의 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자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는 것이 바로 혼자 있는 고독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우에니시 아키라의 혼자가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심리 카운셀러이자 심리학 박사이고 다수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채널에서 저자의 책인 푸념도 습관이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내 삶이 된다 등 여러 권을 소개해드렸었죠. 저자는 심리 카운슬링을 하며 외로움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들에게 혼자 있는 긍정적인 힘과 외로움이야말로 가장 나다운 나를 만드는 강력한 무기임을 알려주고 싶어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혼자라는 것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럿이 같이 있다고 꼭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혼자는 싫다는 이유로 타인이나 외부에 의지할수록 우리 자신이 원하는 삶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고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혼자라도 괜찮다를 넘어 혼자라서 더 행복한 삶의 방식을 들려줍니다. 진짜 나로 살고 싶다면 세상과 약간의 거리를 둘 필요가 있고 혼자일 때 우리는 가장 나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혼자가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어차피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인생인데. 불교 경전 중 하나인 무량수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결국은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는다.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게 인생이다. 이 이야기는 인간은 어차피 고독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어 라는 바람을 갖고 살아갑니다. 물론 원하는 대로 좋은 배우자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습니다. 부부라면 어떤 사정 때문에 배우자와 갈라설 수 있고 사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와 싸우고 연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별의 충격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쳐 삶의 의욕까지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인간은 결국 혼자이며 고독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은 절대 고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마음속으로 명확하게 선을 그어둡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소중한 것을 잃거나 가까운 사람과 헤어져도 동요하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짜 독립적인 사람이란
평상시에 삶의 방식, 신념에 대해 혼자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설령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 내몰려도 쉽게 흐트러지지 않고 자신을 단단하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독립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독립심이란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힘이라고 풀이할 수 있지요. 남에게 의존하는 마음이 큰 사람은 독립심이 약합니다. 혼자가 되면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길을 잃고 이리저리 헤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평소 혼자 살아가는 힘을 길러두는 게 현명합니다. 물론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말도 흔히들 하지요.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업무는 많은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홀로 일하는 프리랜서라고 해도 거래처 사람과 소통한다는 점에서는 일반 직장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 친구나 가족 혹은 은사 같은 가까운 사람의 도움 없이는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상으로 얽힌 사람이나 친구, 가족과의 관계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혼자 있는 시간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행복한 인생을 이룬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사람은 고독 속에 있을 때 자기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여러 가지 생각에 골몰하게 됩니다. 이때 반성하며 생각하는 행위를 통해 내가 뭘 하면 좋을지 발견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이나 꿈을 이루는 원동력이 됩니다. 타인은 절대 나를 위로하지 못한다. 자기 마음에서 평안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밖에서 구하려고 해도 소용없을 때가 많다. 프랑스의 사상가인 라 로슈포코가 한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디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로 인한 엄청난 중압감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을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욕구 불만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부풀어 오를 때도 있겠죠. 그런 상태일 때 외부에서 평안을 얻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친구와 함께 어디론가 놀러가는 행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꾸 다른 방법을 통해 울적한 기분을 떨쳐내려고 하면 오히려 본래의 불안감이 더 도드라질 뿐 진정한 평안은 얻지 못합니다. 밖에서 평안을 구하려는 잘못된 시도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하지요. 아마 라 로슈포크도 이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불안이 엄습해오는 순간에는 나의 내면에서 평안을 구하고 조용히 마음의 회복을 기다리는 편이 좋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고독하게 있고 싶을 때는 조용히 명상에 잠기는 것도 좋습니다. 앞에 이야기와는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날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고 자신감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동료가 업무를 끝내고 놀러 가자고 권해도 거절하고 되도록 빨리 집에 돌아가서 쉬고 싶지요. 친구가 단점을 지적하는 바람에 기분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귀는 사람에게 연락이 와도 오늘은 혼자 있고 싶다며 만남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안 좋은 일로 인해 기분이 가라앉으면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요? 바로 혼자일 때의 위로 효과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본능적으로 고독이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기분이 한없이 바닥을 칠 때 외부의 도움을 얻으려 할 때도 있지만 한편으론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지요. 그렇게 때로는 고독을 마음의 위안을 얻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혹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친구들과 떠들썩하게 놀면서 기분을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참 시끌벅적하게 놀 때는 즐겁지만 다음 날이 되면 기분이 오히려 더 개운치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복잡할 때는 혼자 조용한 환경에서 위로받는 편이 현명합니다. 진짜 나다움을 찾는 시간.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스케줄을 보면 지인과 만날 약속으로 빼곡히 채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누군가와 만나지 않으면 불안해하지요.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SNS에 접속해 타인과 끊임없이 이어져 있으려 하고 혼자 있으면 외로워, 혼자는 비참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혼자가 되는 시간이 없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게 맞는지 따져보면 분명히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전혀 없으면 자기 인생을 깊게 생각할 기회도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 어떤 꿈을 좇으며 살아야 할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자기 자신과 마주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나중에서야 자기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내 삶을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했는데 하며 후회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혼자인 시간을 마련해 내 인생이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독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느낀다. 혼자서 고독하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세상의 상식이나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톨스토이는 진정한 자신을 느낀다 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느끼는 순간에 커다란 기쁨이 찾아오며 이는 그야말로 고독이 가져다주는 기쁨입니다. 미국의 여성 작가인 앤 멀론은 혼자가 되는 시간을 아래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고독이란 마치 배가 항구를 떠나 바다를 표류하는 듯한 외로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자신을 알 수 있고 또 이 아름다운 지구에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지, 어디를 향해 가려는지 알게 해주는 좋은 기회이다.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는 종종 불안해합니다.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친구도 애인도 없는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 말입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두렵기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혹 앞으로 커다란 불행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감정이지요. 멀론은 이런 불안, 즉 고독감을 배가 항구를 떠나 바다를 표류하는 듯한 외로움이 아니라 좋은 기회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고독을 불안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발견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나의 길을 정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입니다. 인맥이 좁다고 시시한 사람은 아니야. 친구나 연인이 없다는 이유로 외롭다며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남과 비교해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엔 나는 행복하지 않다며 자책하고 자신의 미래를 불운하게 여깁니다. 물론 친구나 연인이 없다는 건 외로운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는 마세요. 비관적으로 생각할수록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질 테니까요. 우선 혼자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봅시다. 우리는 친구나 연인이 없어도 정말 괜찮습니다. 혼자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컨대 친구나 연인이 없으면 그만큼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책을 읽어 교양을 쌓을 수 있고 그림을 그리거나 춤을 배우는 등 취미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약속이 없으면 쓸데없는 지출이 절로 줄어들어서 온전히 자신을 위해 돈을 쓸 수도 있지요. 문해평론가인 가메이 가스이치로는 모든 단점은 장점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없는 상황은 언뜻 보기에 단점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 단점 역시 장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친구나 연인이 없다는 단점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할 수 있다는 장점과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 주변에 사람이 없어 외롭다면 시간을 들여 깊이 생각할 수 있어 적합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지요. 비슷하게 한 우물을 깊게 파서 전문성을 기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쩌면 외로운 시간을 잘 활용해서 나만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만날 사람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우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경 써야 할 다른 이들이 없는 덕분에 오히려 삶을 즐길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혼자인 사람은 자신과의 대화를 잘한다. 인간관계가 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로 본인이 말주변이 없어 다른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주변이 없는 것이 하나의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과 대화를 잘 한다는 말은 고독 안에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기를 잘 한다는 뜻입니다.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인간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이런 식의 자문자답을 잘 하는 것이죠. 스스로 묻고 답하기를 평상시에 자주 하며 자신과 대화를 잘 나누는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줄 압니다. 본인의 인생을 놓고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훌륭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큰 일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남과 대화를 잘 못한다는 사실에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독한 가운데서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 능통한 사람이 되면 충분하니까요. 소중한 이가 떠나도 삶은 계속되기에. 초고령화 사회와 핵가족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령의 부모와 자녀 부부가 함께 사는 가정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사망한 후 혼자 사는 고령자가 늘어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일본에서는 비탄사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이나 혼자가 된 외로움에 우울해지는 등 정신적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중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죽은 배우자의 뒤를 따르듯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비탄사입니다. 배우자를 잃는 것은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를 잃은 뒤의 인생도 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곁을 떠났다 해도 내게 남은 날의 행복을 위해 충실하게 살아보자고 다짐하면 어떨까요? 배우자 없이 혼자서도 잘 살기 위해서는 부부로 함께 살 때부터 나홀로 즐기는 취미를 갖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 혼자가 되어도 즐겁게 살 수 있는 정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혹시 일본의 시코쿠 순례를 아시나요? 일본 불교의 한 종파인 진원종의 창시자인 승려 구카이는 젊은 시절에 시고쿠에서 수행을 했고 이 땅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려 구카이와 연고가이는 시코쿠의 절과 88곳의 영지를 도는 여행을 시코쿠 순례라고 부릅니다. 시코쿠 순례 참가자 중에는 아내나 남편 혹은 아이나 부모님과 사별하고 고독감과 슬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순례를 결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들은 외로운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 혼자서 시코쿠 땅을 여행합니다. 이처럼 소중한 사람과의 사별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참을 수 없는 고독감을 느끼고 혼자 남겨졌다라는 생각에 사무치게 외롭습니다. 하지만 떠난 사람을 언제까지 붙들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슬픔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먼저 떠난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애도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슬픔 가운데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나온 상심 여인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실현을 당했을 때 느끼는 고독감이나 외로움을 혼자 여행함으로써 위로받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고독에는 혼자가 된 외로움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법. 심리학에 런치메이트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학교나 회사에서 혼자 점심을 먹는 일에 강한 공포감을 느끼는 심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혼자서 점심을 먹는 게 두려울까요? 혼자 식사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저 사람은 친구가 없구나, 어쩌면 좀 이상한 사람인지도 몰라 하며 안 좋게 생각할까봐 걱정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러 가는 것이죠. 속으로는 밥 먹을 때만이라도 혼자 있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점심 식사뿐 아니라 어딘가에 놀러 갈 때나 물건을 사러 갈 때, 혹은 여행을 할 때도 혼자 하는 것에 대해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처럼 고독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은 대개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고 평가합니다. 아직 자기 삶의 방식에 확신이 없어서이지요. 이들은 무슨 일을 하건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자립적으로 일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성장하여 자립심이 강한 사람이 되려면 조금씩 혼자에 익숙해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든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행동할 기회를 점차 늘려야 합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성장하여 내면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일 때 들리는 인생의 해답.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업무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요?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등 취직이나 이직을 하기 위한 면접을 볼 때 흔히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평소에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우물쭈물 망설이며 대답하면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회사에 들어가서 이루고 싶은 일도 없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없이 지내는 것은 본인에게 좋지 않습니다. 이때도 필요한 것이 고독한 시간입니다. 고독을 통해 자기 자신과 오롯이 마주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하고 싶고 어떤 인생을 실현하고 싶은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꾼 경영자 중 한 사람인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맥북과 아이폰 등 현대인이 사랑하는 전자기기를 잇따라 세상에 내놓은 잡스는 창조적인 에너지의 원천과 지향하는 방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과 직관을 믿는 용기를 갖는 일이다. 마음과 직관은 자신이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이상하리 많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와 이런 일을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직관, 두 가지를 믿고 행동하면 충실하고 행복한 인생을 실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마음의 목소리와 직관에 따라 산 그는 사업가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렇다면 잡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마음의 목소리를 듣고 직관을 얻었을까요? 답은 명상이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명상에 잠기는 겁니다. 고독한 상태에서 마음을 비우고 명상에 열중하면 신기하게도 내면 깊은 곳에서 진정한 마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즉, 직관이 샘솟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으로 가는 힌트를 얻을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이 가진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곧 자아 실현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스티브 잡스뿐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은 고독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아 실현의 힌트를 얻는 습관을 들여왔음이 틀림없습니다. 혼자가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 읽어드렸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낼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 수 있고 인생이 좀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기가 정말 어렵다면 평소보다 5분, 1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 보세요. 나만의 시간을 확보해서 요즘 내 마음이 어떤지, 컨디션은 어떤지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명상이 별건가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